자, 정리하시고 한번 30초 정도만 기억해 보세요.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그냥 자연수 합한 거. 2분의 맨 마지막 숫자야. 그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제곱수들의 합은 6분의 그거 플러스 1, 그거 2배 플러스 1. 그 다음에 세제곱수들의 합 2분의 그거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외우시고 조금 문제풀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건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한까지의 합, 즉 1부터 10까지 더한 합과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한 이거, 물론 공식대로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0 곱하기 11,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다 좋은데 첫 번째부터 10개 더하는 합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예 상수처럼 기억을 하시라.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10번째 것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나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합은 자주 나와.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을 해놔. 두 개만, 딱 두 개만.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요것도 가끔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K는 1부터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연속된 두 숫자의 곱들의 합, 그러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요런 구조의 문제. 연속된 두 수의 합은 3분의 연속 세 숫자. 요 모양도 기억해 두면 가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연속된 두 수의 곱들의 합은 3분의 연속 세 숫자. 그럼 이제 가연이가 의심을 하죠. 벌써 눈빛이 나를 보면서 그럼 선생님 시그마 하고 연속된 세 숫자 곱들의 합은 그럼 4분의 연속 4개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양은 그런 구조니까 기억을 하시고, 요건 이제 사실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얘가 K제곱 더하기 K니까 지금 내가 요거를 가지고 공식으로 기억한 게 아니라 각각 계산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하는 건 연습, 노란 글씨는 연습해놔. 그러니까 꼭 요게 아니더라도 제곱과 일차항들이 같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봐. 얘는 아까 외운 대로 6분의 그거 플러스 1, 그거 2배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이제 이걸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야. 결국 정리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라고. 그러면 얘를 통분 정리할 거야. 그럼 6분의로 통분하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6분의 이걸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통을 묶어. 그럼 요거 공통, 요거까지 공통이니까 요거 묶고 요거 묶어주면 여기는 요게 남고요. 요 뒤에서는 3이 남으니까 더해주면 2n 더하기 4가 되겠지. 근데 요거 2가 묶여져서 얘랑 약분이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3분의 요거 플러스 1, 여기가 요거 플러스 2. 요렇게 통분 정리가 되는 과정을 꼭 한번 직접 써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합에서 외워야 되는 기본 형태들.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 정도 기억하시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것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할 텐데 하나를 더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는 공식처럼 기억을 할게요. 수열 자체가 분수꼴로 되어 있는 수열을 합하는 문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부터 했던 부분 분수 문제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3학년 가서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부분 분수를 또 써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배운 거니까 공식처럼 정리할게. 우리 그 유리함수 할 때 아마 식 정리하는 걸로 배웠을 거야. 두 수의 곱, 두 개 곱한 것분의 1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작은 거, 여기가 큰 거라고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해. x,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찬가지야.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러니까 분수 수열들은 예를 들면 막 통분해서 계산할 수가 없는 형태들이야.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부분 분수 꼴로 써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얘네들끼리 지워지는 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부분 분수 반드시 기억하시고, 혹시 이건 안 나올 텐데 뭐 거의 10년 전에 오산고 쪽에서 한번 낸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적어주자면 혹시 3개가 곱해진 것분의 1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이게 제일 큰 거라고 하면 제일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 요런 구조로 된다는 거는 한번 봐주세요. 문제는 안 나올 텐데 혹시나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럼 요걸 또 쪼개서 쓰나요? 아니요. 이 통째로 다 그냥 지워질 거면 다 지워지게 돼 있으니까 똑같아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부분 분수 이용하는 문제, 시험에 무조건 출제입니다. 이 자체로 낸다기보다 시그마 기호랑 어울려서 내는 문제로 날 거야. 알아둬. 부분 분수 중요해. 두 번째, 분수꼴로 돼 있는 수열 중에 또 나올 수 있는 건 근호,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분수식.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분수 수열꼴. 얘는 뭐 어떻게 생긴지 얘기하지 않을 건데 그냥 얘는 유리화하면 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루트가 포함된 분수꼴의 수열. 그럼 이거 유리화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만 남겠죠. 분모 1이 되니까. 얘는 루트 4 빼기 루트 3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지워져 나가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화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돼. 써보면 그냥 끝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수들의 합 관련한 것과 부분 분수 또는 그 루트가 들어있는 분수꼴에 해당되는 분수 수열의 합, 요 정도까지가 공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필요하면 써먹어야 되는 거. 역시 캡처는 하나 해두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자연수 합, 그 다음에 분수 수열 합 구하는 방법. 이제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나면 요런 내용을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냐면 어차피 아까 시그마 그 기호를 배우는 것 중에 유리하게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등차 등비가 아닌 어떤 수열들의 합, 이상하게 생긴 수열들의 합을 구할 때 유리하게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에 해당되는데 그런 문제 하나를 얘기할게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등차나 등비가 아닌 그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면 유리한 형태들,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기가 용이한 그런 것들의 형태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합을 구한다고 치자. 그러면 뭐 열심히 노력하면 2, 8, 그 다음에 18, 32 이렇게 해서 구할 수는 있겠죠. 구할 수는 있을 텐데 시그마 기호를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일단 해놓으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그마 기호를 고치는 방법의 기본을 소개할게요. 이걸 이제 시그마 기호를 고칠 거야. 그때 곱하기로 붙어 있는 놈들을 만나면 앞에 거만 따로 한번 보시고 뒤에 붙어 있는 놈들만 따로 보고 규칙을 보라고. 자, 그러면 일단 함수부터 계산할게요. 앞에 있는 놈을 봤더니 요렇게 1, 2, 3, 4 변해가면서 20까지 가게 되니까 항수가 20개란 사실을 알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이제 20개를 더할 겁니다. 라고 쓰시고 이제 규칙을 갖고 시그마를 옮기는 방법 소개할게요. 자, 앞에 거 볼게. 앞에 거는 1, 2, 3, 4 얼마씩 커지니? 1씩 커지지. 1씩 커질 때 K라고 지르라고. 얘가 1, 2, 3, 4 1씩 커지는 기본 관계야. 1. 네. 그런 다음에 실제로 K가 1일 때 생각해 봤을 때 첫째 항이 맞는지 확인. 맞아요? 그럼 곱하기. 뒤에 걸 쳐다볼게요. 뒤에 걸 쳐다보면 얼마씩 커지니? 2씩 커지지? 그럼 2K가 기본인 거라고. 그래야 K가 1 커질 때 2, 2배씩 커지니까 2K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딱 맞죠. 자, 요게 시그마 기호를 고치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3씩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K를 기본으로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첫째 항 맞추기 뒷수순만 하면 돼. 그러면 저기 뭐 5씩 커지면요 5K가 기본인 거예요. 5씩 줄어들면 마이너스 5K를 기본으로 쓰고 뒷수습 하시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K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조금 다르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번 더 해보래요. 얼마가 되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곱하기로 붙어 있는 놈들이니까 규칙성을 보시고 시그마 항수가 보니까 2, 4, 6, 8에서 2n까지 가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서 1까지 가든 항수가 n개인 건 알 거야.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만 보세요. 얼마씩 커지냐 봤더니 2씩 커지니까 2k를 기본으로 쓰시고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2가 맞으면 끝.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얼마씩 작아지냐면 1씩 작아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K 마이너스 K가 기본인 거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얘가 되지 않죠.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뒤에다가 n도 있어야 되고 더하기 1이 있어야 이게 지워지고 n이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붙은 n 더하기 1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1 집어넣었을 때가 n 나오는 게 맞고 2 들어갔을 때가 n 빼기 1이 되는 게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 기호로 고쳐진 거야. 그렇게 되면 2는 바깥으로 빼버릴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n 더하기 1의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공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n번째 것까지 k 제곱 얼마죠 공식으로? k 제곱 6분의 그거 플러스 1 그거 2배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 얘는 K가 1, 2, 3, 4 변해갈 때 이 N이라는 글씨는 전혀 변하는 거랑 관계가 없는 거, 즉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은 따로 빼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K 요거만 2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왜 연속된 두 수들의 곱 K제곱 더하기 K로 쓰고 통분 정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라고 한 게 이런 문제 풀 때 직접 니네가 계산해야 되거든. 자, 통분해 볼게요.
여긴 6, 여긴 2니까 여기다가 3을 곱했다고 칠게. 자, 그러면 물론 2 곱해가지고 정리해놓고 써도 되는데 그냥 놔둘게. 일단 6분의 여기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니까 얘부터 쓴다고 생각할게. 공통 찾아. n하고 n 플러스 1 공통. 그 다음에 여기는 3n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빼기 요거, 그죠? 2n 빼기 1까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 지워지고 3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랑 값이 어떻게 내용이 똑같냐? 2가 곱해져서 그런 거보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나오는 게 이 문제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곱하기 꼴로 막 연결되어 있다거나 희한하게 생긴 놈들이 있을 때 직접 구하기 힘든 경우 케이스죠. 이런 거는 시그마 기호로 고치는 건데 고칠 때의 기본은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이렇게 보되 커진다 작아진다 개념으로 보세요. 그래서 1씩 커지면 K, 2씩 커지면 2K, 3씩 커지면 3K를 기본 놓고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비교를 해서 맞춰주면 되고, 줄어든다, 2씩 줄어든다 그럼 마이너스 2K 이렇게 쓴 다음에 뒷수수, 3씩 줄어든다 그러면 마이너스 3K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뒷수수, 이렇게 정리해주면 계산할 때 유리할 거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면 유형 12까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개의 문제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시켜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건 뭐 필기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한번 몇 개 문제 한번 해볼게요. 물론 공식만 다 외웠다고 바로바로 막 대입하듯이 풀리는 문제들은 아니야. 생각을 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지. 그냥 대입이 다다 그건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84번을 풀어볼게요. 미리 좀 환기를 좀 시킬까? 이거 얼마죠? 1부터 n까지예요. 2분의 n 플러스 1이지? 오케이? 그건 아는데 갑자기 내가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되게 웃겨. 아까 그 뜻이 이 뜻인데 1부터 n까지 더한 게 얼마냐고 그러면 모른대.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얼마냐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이래.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얘가 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러 흰 글씨로 그냥 이 뜻을 먼저 써준 다음에 공식 썼다고. 근데 공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서 쓰는 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합인 거를 생각 안 하고 2분의만 그냥 너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쓰시란 말이야. 자, 그게 1084번이야. 너무 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배운 것만 기억하면 이 공식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지. 자, 이게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얘가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합이 2분의 K. 네, 그거 플러스 1 요거죠? 근데 1부터 k까지 합이 이건지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분의라고 돼 있으면 요거랑 요거는 이제 지워지니까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분의 k 플러스 1 2분의 1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 k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여기를 처리를 안 하는 친구들이. 공식 대입 한번 해볼게. 같이 불러 계속. k는 1부터 30까지 k 그러면 k 1차 2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요.
이건 상수니까 1이 3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얘가 15? 아, 이거 해야 돼? 31, 15 465 495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1088번 해보겠습니다. 1088번은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이건 기출문제인데 교과서에도 아마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그림 보고 너무 쫄지 말고, 이것처럼 쉬운 문제가 없으니까. 1088 거기 보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x분의 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y 값이 얼마 되면 n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n분의 5가 y 값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쪽으로 n 빼기 1자리, 요 뒤쪽으로 n 더하기 1자리에 해당되는 데다가 선을 이렇게 내리고, 그때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 하자. 그래 놓고 나서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 더하기 1 분의 5의 값을 구하시오. 자, 형태에 쫄지 말고 간다. 자, 삼각형 넓이가 AN이니까 AN을 표시를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밑변 길이가 2죠? 네, 2예요. n n 써있다고 이상하게 하고, 요거 빼기 요거는 2죠. 높이가 n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N의 값 자체가 n분의 5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요 AN 자리에는 n분의 5라고 쓰면 돼. 그때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n 대신에 n 더하기 1이 들어가 있군요 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신 n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n 더하기 1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쓰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여기가 n분의 5, 여기가 n 더하기 1분의 5, 1분의 5 이런 형태인 거고, 그러면 5 하나는 지워졌다고 치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5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5분의 1은 앞으로 나갔다고 치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1인데 두 가지로 하자. 이걸 만약에 n제곱 더하기 n으로 생각해서 푸는 사람이라면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 아까 외웠던 385 써먹을 수 있겠죠. 10개.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n, 그냥 5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아까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다면 5분의 1에 연속된 두 수의 곱들의 합 10개니까 3분의 연속 3개 10, 11, 12 요걸 이용해서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88번 꼭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한 문제를 한번 해보시죠. 1089번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보통 학교에서는 1부터 10까지 10개를 보통 기본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7개만인데 그래도 어쨌든 1089번을 풀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할 수 있는. 근데 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공식에. 오, 기범이하고 상균이 풀었어? 오, 씨. 기범이 어떻게 푸냐 이거? 그냥 K 세제곱이라고 하면 돼. 아니, 이미 외워놨어 이거 형태? 아니요. 그냥 7이 7번 보이고 6이 6번 보이고 하니까. 오, 역시 수열의 감이 좋아요. 상균이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생각했나요? 이전에 뭐 니네 저기 중학교 때부터 이미 수학 배우고 올라왔을 텐데. 아 그때 기억은 안 해요? 그때 그냥 감각? 수열세 좋아. 이게 기대가 돼. 이게 이제 수열 왔을 때 이 개인적인 무슨 그걸 하지 감각? 약간 차이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헷갈리게 아니면 너무 노가다를 띈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처럼 생각하는 게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눈에 보이게 하려고 좀 이따 쓸 거야. 쓴 다음에 보여주고 뭐 이미 보였다면 뭐. 유진 나왔음? 네. 잘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56제곱이 아니 28의 제곱이요? 그러면 28제곱은 얼마야? 576? 아니다. 24의 제곱이 576이구나. 28의 제곱은 얼마야? 784. 784예요. 정답 맞았죠 일단? 네. 네, 잘했습니다. 기사 좀 이제 이게 사실은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아래쪽이 1부터 저기 7까지야 그냥 6분의 7, 8, 15 이렇게 곱해서 쓰면 되는데 요 두 번째 게 2부터 그러니까 2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굳이 풀이를 하자면 결론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모르니까 써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2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쓸게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그럼 그 다음은 어디부터 있을 거냐면 3의 제곱부터 들어가니까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은 5의 물론 이제 많으면 뭐 중간에 점점점 쓰면 돼요. 근데 이거 보이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얘가 7의 제곱까지. 이걸 다 더한다의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면 1의 제곱은 한 개가 있는 거죠. 2의 제곱은 두 개가 있어요. 3의 제곱은 세 개가 있고요. 4의 제곱은 네 개가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7의 제곱은 총 7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다른 거 보면 알 거야.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랑 같죠. 7의 세제곱까지.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세제곱, 자연수 세제곱 합 2분의 그거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요걸로 계산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걸 암산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1의 제곱이 하나 뿐이 없고, 2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뒤로, 2의 제곱은
2개. 여기 뒤에 없구나. 여기 앞에 2개. 3의 제곱은 3개가, 4의 제곱은 4개가, 7의 제곱은 7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세제곱으로 금방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문제다. 알아두시면 돼. 자, 유형 6번으로 갑니다. 유형 6번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 이것도 시험에 내는 문제예요. 1090번으로 하나 보여줄게. 요 문제의 핵심 뭐냐? 아까 했던 그거야. 지정된 변수, 변해가는 시그마 아래쪽에 있는 그 글씨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무조건 상수 취급한다. 그 변해가는 문자에 해당되는 거는 공식 대입한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 1090번으로 보여줄게.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l은 1부터 m까지 에 돼 있고, 또 작은 괄호 하고 k는 1부터 l까지, k는 1부터 l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작은 괄호부터 할 겁니다. 그럼 여기만 쳐다보면 여기가 k, 변하는 문자가 k인데 얘는 상수죠. 상수라면 둘이 곱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쓰면 m, 이제 안 계산 안 된 거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기가 6L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직 6은 앞으로 뺐어요. L은 1부터 M까지 L 같은 문자죠. 그러니까 공식 대입해야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1부터 M까지 L 그러면 2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이 문자를 보고 쓰면 돼. 무조건 2분의 n 플러스 1 그러지 말고 내가 자꾸 그거라고 하는 건 얘를 쳐다보면서 쓰고 있다의 뜻이야. 자, 그럼 이거 지워지고 3이 되고요. 그럼 3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 플러스 1. 아까처럼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생각했다면 전체를 3분의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m 제곱 더하기 m 이렇게 놓고 나면 이게 이제 변해가는 문자 맞으니까 아까 한 대로 6분의 그거 플러스 1 그게 2배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그거 플러스 1 요거 통분 정리 아까처럼 하시면 되고 바로 답을 쓸 수 있다면 3 곱하기 3분의 세 숫자 연속 써서 바로 이렇게 답을 쓰시고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시그마 기호가 막 겹쳐 있는 그 문제는 딴 의미가 아니고 요거에 해당되는 글씨들은 아까 외웠던 자연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요거에 해당되는 글씨가 아닌 숫자나 다른 문자들은 상수처럼 생각하고 그냥 빼놓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둬야 될 문제예요. 참 이거 아까 안 풀었는데 요것도 알아두세요. 1087번 기출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1087번 기출문제. 그러니까 과제할 때 신경 쓰고 공부하라고. 자, 유형 7번. 자, 유형 7번이 이제 시그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이제 1094번. 한 번만 더 예를 보여주고 다른 문제 하나 할게요. 1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7 해서 12 곱하기 25까지 요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걸 시그마 기호로 고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앞에 것만 쳐다봤더니 1, 2, 3, 4 이렇게 변해가서 12까지니까 K는 1부터 12개 항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에 것만 쳐다보세요. 1, 2, 3, 4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K 이렇게 지르고 K가 1일 때 1 나오니까 끝. 두 번째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건 2씩 커지니까 일단 2K라고 질러놓은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니까 3이 나오려면 1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또는 어떤 사람들은 3579 같은 정도의 홀수는 바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상관없어. 어쨌든 근데 나는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2씩 커지니까 2K 질러 놓고 K1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게끔 뒷수습을 해달라. 자, 이렇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2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공식을 바로 대입할 수가 있다. 2 곱하기 6분의 그거 플러스 1, 그거 2배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그거 플러스 1. 요만큼 계산해서 답 쓰면 되죠. 자, 다른 문제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1096번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1096번 2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6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다. 이때 이거의 합이 n번째까지 합이 6분의 그거 플러스 1 곱하기 어떤 식으로 돼 있을 때 요 식을 구해서 F5를 구해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 거야. 이제 아까처럼 저거 시그마 기호 고치는 방법 플러스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고치겠다는 사람은 첫 번째, 일단 n개를 더하는 과정이니까 k는 1부터 n 이렇게 써놓고, 여기 보니까 2, 4, 6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2씩 커진다고. 그러니까 2k 이렇게 지르란 말이죠. 1 집어넣어 봤더니 2가 나오니까 맞아. 그럼 곱하기 다음 거 똑같이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밑에 거만 쳐다볼게요. 2, 3, 4 이렇게 변해가니까 1씩 커져. 그러니까 1k. 근데 1 집어넣으면 1밖에 안 되지. 근데 2부터 시작하니까 더하기 1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제곱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전개하면 돼요. 그럼 3차, 2차, 1차 이렇게 들어있겠지.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이렇게 나온 수열에서 규칙을 보고 n번째 항을 적어버리는 거야. n번째 항을 적어버리라고. 그럼 어차피 시그마 기호라는 게 몇부터 몇까지 여기다가 이무의 번째 항에 해당되는 형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아까처럼 또 규칙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라는 얘기야. 결국은 똑같이. 그러니까 요거 2의 배수, 요거 2부터 시작하니까 k 더하기 1인데 1씩 커지고 제곱 붙었으니까 이거. 이게 이제 2n, 사실은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2n에 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요게 일반항 an이다. 물론 2n 세제곱 4n 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되겠죠. 이게 an인 거야.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이놈, 그러면 이놈 쓸 때 k가 1, 2, 3, 4 변해가는 거니까 2k의 세제곱 4k의 제곱 더하기 2k 이렇게 놓고서 이제 공식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죠.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규칙을 보고 그대로 시그마 기호로 옮기는 얘기를 한 거고, 보통 수열의 합을 할 때 n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붙여버리는 그런 방법도 쓰게 된다. 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문제는 이미 1098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는 바깥으로 빼놔도 상관이 없겠다, 그지? 그러면 k 세제곱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1k 요걸 하게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서 쓸게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를 지우고 씁시다. 자, 2 곱하기 k 세제곱이야.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4분의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k제곱은 6분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2가 있으니까 아예 3분의 그거 플러스 1
그거 2배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K라는 놈은 2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4하고 3하고 2를 통분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로 통분이 되면 12로 통분이 되죠. 12로 통분이 되니까 여기다가는 3을 곱해서 쓴 걸로, 여기다가는 4를 곱해서 쓴 걸로, 여기다가는 6을 곱해서 쓴 걸로 하고 공통을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인데 2가 있으니까 6분의, 공통은 뭐가 있나 보세요. 이게 제일 작은 놈이니까 요거 하나까지만 공통이야. 여기도 여기까지만 공통이고, 얘도 요 두 개 중에 하나, 여기도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6분의 그거 플러스 1 이렇게 공통으로 묶고 나면 얘는 3하고 n 하나하고 n 플러스 1이 남은 상태.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나갔으니까 8n 더하기 4가 남은 상태. 그 다음에 얘는 요거하고 요게 나갔으니까 6만 남은 상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6분의 그거 플러스 1에다가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8n 플러스 11n, 그 다음에 4하고 6 더해서 10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아까 문제에서 바로 요만큼이 fn이 되는 상태. 그죠? 거기다 이제 숫자를 5 대입해서 쓰랍니다. 자, 여기 1096번. 하나 더 1098번. 이것도 뭐 표시를 하나 해두고 보세요. 수열이 이렇게 된 게 수열이 있는데 이거 10개 더하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풀어주고 있어. 연영선영 위주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집에 가서 풀 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이거 10개 더하라. 시그마 K는 1부터 10개. 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규칙은 보이나요? 일단 수열은 규칙성을 인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는 2 더하기 4, 세 번째는 3 더하기 6 더하기 9, 네 번째는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만약에 규칙성을 말로 못해도 속으로 인식이 됐다면 저기 다섯 번째 항을 불러볼 수 있으면 인식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 항 얼마죠? 왜 대답이 없냐. 다섯 번째 항. 첫 번째가 저거야. 잘 봐 형태를. 두 번째가 저거고, 세 번째가 쟤야, 네 번째가 얘고, 그럼 다섯 번째는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25. 그러니까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맨 앞에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의 배수 하나, 두 번째 건 2의 배수 2개, 세 번째 건 3의 배수 3개, 4의 배수 4개, 그럼 5의 배수 5개 이런 식으로 쓰게 될 테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더할 때는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차례차례 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기 아까처럼 딱 두 개가 곱하기로 돼 있어서 뭐 어떻게 변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는 빨리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규칙으로 인식했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 항은 여기고, 두 번째가 요걸 시작해서 2개, 요걸로 시작해서 3개, 요걸로 시작해서 4개니까 n번째라면 얼마로 시작해서? n으로 시작해서 n의 배수들을 몇 개? n개. n의 배수 n개 쓸 테니까 이게 맞나 봐. n의 배수들을 n개를 쓸 거야. 이게 n의 배수 n개 쓴 건데 이해되니? n의 2배, n의 3배, n의 n배까지, 그치? 이게 n의 배수 n개예요. 그래서 요 an을 정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an을 정리하는 것도 조금 요령이 있으면 더 좋죠.
n이 다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결국은 이렇게 남아버려서 요 놈이 우리가 딱 보자마자 그죠? 2분의 이렇게 된 걸로. 그럼 결국은 2분의 1에 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이게 이제 a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들을 할 때 n번째 항을 먼저 찾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쓸 때 k는 1부터 10개에서 ak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k 집어넣은 거라서 k 쓰면 됩니다. 2분의 1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그리고요. 여기는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1에 k 세제곱은 2분의 그거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2분의 그거에 그거 플러스 1이 55인 거 아니까 55의 제곱에다가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인 것도 외워놨어. 그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55의 제곱은 얼마죠? 3025. 그 다음에 385.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끝이 5로 숫자는 같은 5로 끝나는 같은 수의 제곱 계산 우리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45 곱하기 45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55, 25 쓴 다음에 4에다가 요거보다 하나 큰 수 4, 5, 20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35 곱하기 35는 5, 25랑 3, 4, 12 75 곱하기 75는 5, 25에 7, 8, 56 그래서 5620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도 55의 제곱을 5, 25 쓰고 5, 6, 30 해서 바로 3025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끝이 5로 끝나는 같은 수 두 개의 곱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거듭 제곱을. 그러면 두 줄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n번째 항의 형태를 찾아서 시그마 기호에다 붙여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냥 구하기는 힘들죠. 1099는 풀 거 아니고 1099는 풀 거 아니고 그거 7층 탑이라고 하는데 뭐 10층 탑이라고 해도 돼요. 위에 거부터 개수 한번 적어볼래? 맨 위에 1층에 몇 개 있어? 1개. 2층은? 3개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거 1개를 받치고 있는 놈 하나와 삐져나온 놈 2개요. 그럼 3층은? 그림 봐봐. 1개 받치고 있고 2개 받치고 있고 삐져나온 놈이 3개. 그러면 n번째 항은? 그럼 7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네. 이해됐어요? 내가 푼 건 아니고 셀 때 규칙성을 볼 때 그렇게 한번 놓고 보면 얘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유형 8번. 자, 유형 8번 중에 1100번은 내가 외워두라고 강조했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미 그거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얘기할 때 시그마 부분에서 또 나올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 기억날지 안 날지 몰라. 얼마나 들었는지. 자, 1100번 별표 5개요. 이렇게 쉬운 문제다 왜 5개를 쓰냐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대표 문제니까 알아두시고. 자, 어떻게 이제 푼다는 얘기냐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기호의 뜻으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어떤 수열의 합이니까 이 기호와 같다는 건 인식을 해? SN?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SN이 n에 대한 2차식 형태,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인 거 알겠어?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AN을 구해봐라 했을 때 유진아 얼마가 되는 거야? AN 구해봐.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는 원래 SN 빼기 SN-를 사용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공식처럼 보고 바로 AN 구하기를 해라. 얼마일까요? 기본기를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쓰면 이해되려나? 뭐 혜인이 이해된 거죠? 이거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해봐야 돼? 다시 얘기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뒤에 와서 어려운 거야. 요거 등차 수열의 합이야. 첫째 항부터. 이거 AN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요거 2배의 N 플러스 뒤에 숫자 빼기 앞에 숫자로 계산한다. 외워둬야 돼. 프린트에도 있을 거고 저번에 준.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SN이라고 읽었으면 등차 수열 합이므로 지금 이 문제가 SN 알려주고 AN 형태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문제라고. 근데 이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문제 하나 풀 시간을 놓치는 거야. 그래서 요거 2배 n 뒤에 숫자 1 빼기 앞에 숫자 1이라서 없으니까 그냥 2n. 그러면 an이 2n으로 써진다면 내가 필요한 건 a의 2k 빼기 1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아야겠어? 고민하지 말고 n 자리에 2k 빼기 1 쓰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2하고 여기다가 2k 빼기 1이 들어가니까 4k 빼기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k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2k 빼기 1이 4k 빼기 2가 되니까 4 곱하기 55 빼기 20 이렇게 해서 바로 쓰면 되죠. 그럼 30초도 안 걸리는 문제를 1분 넘게 계속 풀고 있고 시간 다 쓰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건 기본이니까 이제 한 거고 이 학과 일반화 사이 관계 왜 별표 5개 쳤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놈을 가지고 아까 그 하려고 했었던 분수 수열 부분 분수 문제로 연결을 하는 게 사실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문제인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 문제를 하나 골라볼게요. 부분수 분수꼴로까지 가려면 여기에 들어있진 않을 것 같고 1115번으로 잠깐 가봐. 이 두 문제를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해. 1115번 보면 SN이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것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 분의 1 이게 n에 대한 식으로 표시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쳐다보고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럼 이거 일반항을 바로 불러볼 수 있을까요? an은 2n 플러스 2 빼기 1 해서 1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ak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2k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ak 플러스 1은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는 거니까 2에 k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2k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걸 대입하게 되면 2k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2k 더하기 3 분의 1 이렇게 써지는 순간 부분 분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야 돼. 자 그렇다면 요 놈이 어떻게 써지는 게 맞냐면 부분 분수 고치는 것까지 한꺼번에 봅시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 그죠? 분의 1 공통 나가고 요 앞에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잡힌 거죠. 2분의 1은 여기 나갔어요. 자 그렇게 놓고서 이제 몇 개를 써볼게. 부분 분수는 몇 개 쓰고 잘 지우는 게 목표야. k 대신 1 들어갔다 그러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k가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여기서 잘 봐. 여기까지 봤을 때 지워지는 거 숫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만 쓰라고. 그리고 나서 앞에 두 개를 썼을 때 지워진 놈이 바로 생겼다면 맨 끝에 거 하나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맨 끝에 거 하나라는 건 n 대입했을 때. 그러면 2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 분의 1까지. 자 이제 지워지는 걸 어떻게 지우는지 잘 보셔야 돼. 처음 지울 때는 숫자 보고 지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워지는 게 얘랑 얘랑 지워지는구나. 이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어. 그런데 중간에 숫자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끝까지 지울 수는 없고 처음에 지울 때만 숫자를 보고 지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위치를 보고 지우는 거야. 위치. 그러니까 내가 읽어본다면 나 이렇게 읽어. 어떤 괄호 뒤에 거하고 바로 그 다음 괄호 앞에 게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위치가. 그러면 뒤에 거랑 그 다음 거로 앞에 게 지워지면 끝나는 거죠.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바로 지워지는 놈은 맨 앞에 거 하나와 맨 끝에 거 하나만 남게 되는 게 부분분수의 특징이야. 그래서 3분의 1하고 2n 더하기 3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만 딱 남고요. 다 연속되게 지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2분의 1에 요거 통분하면 3 곱하기 2n 더하기 3 여기다가는 2n 더하기 3 여기다가는 3을 곱한 거니까 얘가 지워지고 나면 요거 지워지고 나면 3 곱하기 6n 플러스 9분의 n 요런 형태로 남게 되겠죠. 이건 그냥 3을 놔뒀네. 3 곱하기 2n 플러스 3분의 n 요걸 찾는 게 보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둘 다 일단 시작은 SN이 주어진 게 N에 대한 2차식 구조로 주어져 있다면 등차 수열 합을 인식하고 바로 AN을 쓸 수 있도록 연습.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AN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 요건 그것 중에 부분분수 문제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1103번으로 다시 돌아와. 1103번에 해당되는 놈을 별표를 하나 치시고 이건 내가 강조를 많이 하던 건데 혹시 이 얘기 기억하니? SN 빼기 SN-1이 뭐죠? SN 빼기 SN-1 AN 그지? 근데 AN이라고 읽지 말라고 했던 얘기 뭐라고 읽으라고? n번째까지 합 빼기 n-1번째까지 합을 an 그 배울 때 an으로 배운 게 맞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an이라고 읽어버릇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읽어요? n번째 항이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n번째 항 얼마예요? 이 수열의 n번째 항 AN이지?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뭐예요? n제곱 곱하기 AN인 거지. n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읽었을 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합 빼기 n-1번째 항까지 합 빼면 AN이 아니고 n번째 항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 별표 하나 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친 거이고 1103번을 봐봐. 이제 너네가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을 텐데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요 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개념상으로는 SN 개념인 거라고. 근데 그것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만큼 된대.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요거 구하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SN 형태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SN 빼기 SN-1 이 개념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SN이라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SN 빼기 1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SN이야. 그때 SN-1 표시해보라고. SN-1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것까지가 아니고 n-1번째 것까지의 이만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n 대신 n 빼기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SN 이게 SN-1 그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였다가 AN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야. 이걸 빼면 이 수열에 n번째 항이 남는 거야. 그 n번째 항이 얼마라고? n, a, n 이게 n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두 개가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공통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 빼기 요거 그럼 얼마죠? 요거 묶고 빼기니까 공통 묶고 요거 빼기 요거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얼마야? 3. 자, n은 자연수니까 요건 나눠줄 수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결국 an이라고 하는 놈은
3n 플러스 1인 거다. 여기까지 이제 구해서 집어넣고 쓰고 나면 k는 1부터 20번째 함까지 요 놈을 쓸 때 3은 상수니까 빼주고 n이 아니라 이제 k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어떤 수열을 n번째까지 합한 거에서 n-1번째까지 합한 걸 빼면 n번째 항이 생겨요 라고 계속 읽어 버릇하면 된다. 그래서 저거를 an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놈을 계산하는 놈들이 가끔 있어서 착각하지 말라고. n번째 항인 거야. 이 수열의 n번째 항이요. 이렇게. 됐죠? 자, 유형 9번은 아까 다 풀어줬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형 10번은 로그가 들어있는 꼴에 대한 건데, 일단 그거는 혹시 좀 연결된 사람 있나?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 구조가 된다 라는 것도 이해하는 사람 있죠? 자, 뭐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고, 어쨌든 로그 계산은 여러분들 차례대로 쓸 때 로그가 덧셈으로 쭉 붙게 되면 진수끼리 계속 곱한 놈들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놈들이 진수 자리에 곱하기로 붙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로그 AB니까. 그치?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누구냐면 1109번입니다. 1109번도 역시 표시 하나 해두세요. 이제 한번 풀어본 사람은 쉽다고 느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1109번이요. 어떤 형태 때문에 써주는 거냐면 k가 2부터 n번째 것까지 로그, 상용 로그예요. 1 빼기 k 제곱분의 1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로그 51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결과적인 거고, 이쪽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약에 진수끼리 곱해진다고 했을 때 로그 한 다음에 2가 들어가면 1 빼기 4분의 1, 2가 들어가게 되면 1 빼기 9분의 1, 3 들어가면 4 들어가면 1 빼기 16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 형태에 유의하라고. 그리고 읽는 방법이나 보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1 빼기 k제곱분의 1, 로그에 붙어있는 요런 제곱 붙어있는 놈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일단 요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렇게 되면 요것도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끝이 아니고 마지막 형태까지 봐. 얘가 요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1-k제곱분의 1 형태가 사실은 요렇게 될 때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어떤 숫자,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어떤 숫자,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 그런 개념의 형태임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문제의 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좌변이가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 k k-1 k k 플러스 1 요런 형태로 생각하고 써야 된다. 요런 이유로. 그러면 대입했을 때 어떤 거냐면 2 집어넣은 거 더하기 3 집어넣은 거 더하기니까 어차피 더하기로 되어 있는 놈이 진수끼리 곱하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를 써보면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로그 썼을 때 2 대입한 게 2 빼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써진다는 게 첫 번째인 거야.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게 곱하기로 진수가 붙으면 3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으면 3 하나 작은 숫자 3 하나 큰 숫자 이런 개념인 거라.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n까지 대입했으니까
n, n보다 하나 작은 숫자, n, n보다 하나 큰 숫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까는 더하기 빼기에서 지워진 놈이 있었지만 곱하기로 붙어 있을 때는 요 놈과 요 놈이 역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1, 즉 지워지는 것처럼 마치 곱해서 역수가 되어서 1이 되는 관계로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뒤에 거랑 그 다음 앞에 거가 역수 형태로 1. 그렇다면 이 놈은 로그 2하고 n 분의 다른 건 다 없고 1하고 이거 바뀌었죠? 그럼 n 더하기 1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렇다면 로그 계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쓴 거랑 같죠. 근데 그 놈이 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사실은 2가 되려면 여기가 10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n 대신 얼마가 들어갔을 때 50. 그럼 여기가 로그 51이 되니까 형태가 또 맞죠. 그럼 끝난 거고 만족할 수 있는 n은 50일 때 그렇다 라고 쓰는 거야. 거꾸로 그냥 여기서부터 두 번째 거부터 100번째 거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역시 이놈을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난 다음에 맨 앞에 거 하나랑 맨 끝에 거 하나만 곱해준 거 계산하시면 돼. 여기 100, 101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그리고 여기가 막 문제, 이제 시험 문제 보다 보면 급해서 자꾸 착각하는 애들인데 얘는 이런 성질 때문에 여기가 1이 아니라 2부터 들어갑니다. 보통 여기에 1 들어가면 0 돼버리고 이상하게 써서 진수 자리가 0인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2부터 대입돼 있으니까 나중에 할 때 숫자 또는 항의 개수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2부터 들어가야 되면 주거하면 그렇게 안 하면 첫 번째 항이. 자, 그 다음 유형 11번이 분수수열꼴인데 분수수열꼴은 유리화에 해당되는 형태에 해당되죠. 잠깐 보자. 이걸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니네가 그냥 하고, 혹시 부분분수꼴인데 못 알아보게 쓰는 예를 하나 보여줄까? 눈치챘어요? 이게 부분분수 문제인 거? 보여야 되는데 딱 보여? 처음 볼 때는 잘 안 볼 수 있어. 내가 이제 말해주고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보면 딱 보이는데 갑자기 이 형들 딱 만나면 이게 부분분수 문제인지를 눈치 못 채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재작년 수능 특강 쪽에서도 있었고, Sn 플러스 1 빼기 Sn 이게 뭐죠? AN 플러스 1이지. 마치 숫자로 말하면 K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2분의 2 지워지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분분수 쓰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건 또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 빼기 이거가 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이거 지워지고 결국 K는 1부터 N까지 Sn분의 1 빼기 S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꼴로 만들어져서 뭔가 문제가 진행이 되는 꼴인 거야. 자, SN에 대한 식은 줄 거야. 그래서 이 형태상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유의하시고, 부분분수꼴은 너네들이 좀 알기 쉬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유형 12에 있는 근호가 포함된 건 뭐 하면 된다 그랬냐면 유리화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 1117부터 1119까지는 뭐 유리화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텐데 1120번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림 보고 쫄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그래프가 두 개인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 그래프, 즉 y는 루트 x 플러스 1,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요 그림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의 루트 x 이렇게 생긴 거죠. y는 마이너스의 루트 x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x는 k라고 하는 자리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요. k 자리에서 x가 k인 자리에서 요 직선을 그렸을 때 요 자리가
페널티 킥. 요 자리가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니네들이 풀어야 되는 건 K는 1부터 48번째까지 PQ 길이 분의 1 이걸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PQ 길이를 쓰는 게 문제인데 겁먹지 말라고. PQ 길이는 세로 길이야. 세로 길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y좌표 길이의 차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k가 들어갔다면 여기 y좌표가 루트 k 플러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k 집어넣으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 루트 k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pk, qk 요 길이 pk, qk 요 길이는 요 좌표 빼기 요거 좌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k니까 플러스 루트 k. 요게 이제 p, q 요 길입니다. 그럼 그대로 옮겨 쓰면 결국은 뭐 이제 형태가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루트 k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유리화하면서 쓸 수 있는 문제 보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그마 기호의 기본 공식화, 그죠? 그 다음에 분수 수열의 꼴, 특히 부분 분수나 근호가 들어있는 형태의 분수 수열들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그마 기호에서 SN과 SN-를 관계했을 때 뺐을 때 n번째 항으로 인식하고 해야 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왜냐하면 시험 문제들이 조금 틀릴 만한 문제들을 보통 내잖아요. 어렵진 않아도 실수하거나 이런 문제 나올 텐데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고. 자, 혹시 그럼 이건 풀 건 아닌데 말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1113번 보고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니? 이 형태 조금 이제 할 거 아니야. 지금 AN을 써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고 썼다고 쳐. AK 자리에다가. 근데 이대로 집어넣고 쓰면 이게 계산이 되겠냐고. 근데 요걸 보고 형태의 변형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야. 그럼 다 푼 거고 이게 안 보이고 이대로 집어넣고 계산한다는 건 공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n제곱 더하기 n 분의 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그 시그마 기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될까요? 보여요? 근데 이걸 억지로는 안 해도 되는 게 혹시 이것도 기억하나? 유리함수였을 때 분수식 정리하는 기본 원칙을 내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분수식 분모로 돼 분모 분자 이렇게 물질 들어있는 그 분수식의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높은 건 용서하지 말고 낮추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기본인 거야. 어느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수학에 들어있는 나머지 모든 과목에 대해서 분자 차수를 낮추는 쪽인데 여기 분모 2차고 분자 3차잖아요. 이건 놔두지 말고 정리가 해야 될 형태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그럼 분자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뭐죠? 이걸 보고 그대로 변형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눗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 형태로 쓰기 때문에 얘보다 차수 낮은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높네? 차수 낮추는 거 해야 되는데 까지만 생각이 들면 잘 모르면 나눗셈이라고. 그러니까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플러스 3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눗셈 하면 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놓고 이게 2차하고 1차니까 여기가 3차하고 2차니까 n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 알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주고 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써버리고 뭔가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게 문제의 기본이야 원래. 근데 이런 방법이 이 변형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그러면 그냥 나눗셈이야. 그럼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는 낮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 n 이렇게 집어넣으면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3 나오니까 얘보다 낮은 차수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건 n 제곱 더하기 n으로 나누면 몫이 n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렇게 변형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낮은 쪽으로 변형하는 게 분수식의 모습을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그러려면 이렇게 바로 보고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더욱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눗셈 해라 그 얘기야. 그래서 목과 나머지 형태로 표시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쓰게 되면 이게 약분되는 게 보이니까요. 얘는 부분 분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얘 합 따로, 부분 분수 합 따로 두 개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죠. 1113번도. 자, 오케이.